1994년 출시된 가습기 메이트의 신문 광고, 인체에 무해하다고 강조합니다. SK케미칼의 전신인 유공이 만들었는데 회사 내부에선 주성분인 CMIT와 MIT의 안전성을 확인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유공은 서울대학교에 시험을 의뢰했지만 결과를 받기도 전에 제품부터 팔았습니다. 1년 뒤 서울대는 추가 실험이 필요하다고 통보했지만 아무 조치도 없었습니다. SK케미칼이 사업을 넘겨받은 뒤에도 또 2002년 애경이 SK케미칼의 원료로 새 제품을 내놓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11년 불거진 가습기 살균제 사태 13년 만에 항소심 법원이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대표들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 무죄 판결을 3년 만에 정반대로 뒤집고 각각 금고 4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승소하실 생각이신가요? 재판부는 안전성 검사도 없이 전 국민을 상대로 독성 실험을 한 셈이라며 많은 사람들이 원인도 모른 채 폐질환을 앓고 숨졌다고 질타했습니다. 특히 1심 법원은 CMIT, MIT 성분과 폐질환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지만 항소심은 이 성분이 기도를 통해 폐에 도달할 수 있다는 국립환경과학원 연구 결과로 미뤄 폐질환 인과관계도 입증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저희 가족이 너무 말살됐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정말 많은 노력 끝에 결국 반쪽짜리 선고라도 나왔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5,600여 명 중 1,200여 명이 숨졌습니다. 가습기 살균제는 PHMG 성분을 쓴 옥시 제품과 CMIT, MIT 성분을 쓴 SK케미칼 제품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가장 많이 팔린 옥시 제품 성분과 폐질환의 인과관계는 이미 확인됐고 옥시 전 대표는 2018년 징역 6년형이 확정됐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지난 2010년, 11년 태어나자마자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된 연년생의 남매는 이제 중학생이 됐습니다. 그동안 수십 번 폐렴을 앓았는데 몇 년 전부터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겨울이래요. 전 몽울이 딱딱하고 빨개지고 아프다라고 표현을 해서 이렇게 살펴봤더니 2차 성징이 나타나는 것 같았어요. 키도 이제 1m 간쯤 넘었는데. 측정 결과 당시 8살이었던 딸의 호르몬 수치는 8IU, 성조숙증 진단 기준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또래보다 키가 유난히 컸던 9살 첫째 아들의 수치는 20IU가 나왔습니다. 기준치의 4배입니다. 남자애들은 여자애들처럼 뭐 확연히 나타나는 그런 게 적다 보니 키가 유난히 크고 거기서 멈춰버리는 거죠. 역시 5살이 될 때까지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된 17살 이모군. 큰 키는 물론 채모를 비롯한 2차 성징까지 또래보다 훨씬 빠르게 나타났습니다. 모니터링 검진기관에서 성조숙증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게 있어요. 그거 보고 알게 됐죠. 채모가 빨리 자란다든지 키 성장이 좀 빠르다든지. 매년 받는 건강 모니터링 와중에 성조숙증을 확인하게 됐는데 정작 검진기관에서는 이에 대한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습기 살균제의 노출을 통해서 호르몬의 분비를 하는 기관 쪽에 손상이 있게 되면 이런 사춘기 시기에 호르몬의 불균형이 발생하게 되고 종종 성조숙증이 어렸을 때 노출되고 난 다음에 한 10년, 15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비로소 이제 이런 질환이 나타나는 거죠. 피해자 가족들끼리 수소문을 한 결과 같은 증상의 피해자들은 훨씬 많았습니다. 한 번도 주기에 맞춰 생리한 적이 없는 18살 여성부터 초등학교 때 180cm까지 자라고는 이후 성장이 멈춰버린 15살 남성. 심지어 엄마 뱃속에서 살균제에 간접 노출된 태아 피해자도 성조숙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성조숙증은 나중에는 남녀 구분 없이 난임이나 불임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2차, 3차 피해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아직 잘 인지가 안 되는 것이 아닌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라는 것은 전신 피해를 가져다 주는 질환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5,400여 명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이 가운데 1,200여 명은 10대입니다. MBC 뉴스 구나인입니다. 2011년 알 수 없는 폐질환의 숨겨진 원인으로 가습기 살균제가 지목됐습니다. 영유아부터 사망자가 속출했고 업체들은 속속 제품을 회수했습니다.
옥시 제품을 썼던 김옥분 씨도 목에서 피비린내가 나고 가래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정부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2014년 피해자를 4등급으로 나눈 뒤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으로 유력한 1, 2등급만 지원한 겁니다. 김 씨는 3등급이었습니다. 고기도 아니고 사람을 갖다가 등급을 매겨갖고는 치료비를 주네 마네. 김 씨는 제조사 옥시와 판매사 한빛화학에게 직접 배상받겠다고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이 9년의 소송 끝에 제품 하자가 인정되고 아이에게도 안심 같은 표현으로 위험성도 숨겼다며 500만 원 배상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제조 판매사의 책임 여부는 주성분에 따라 정반대로 갈려왔습니다. 옥시와 롯데마트, 홈플러스가 쓴 PHMG는 작은 입자가 폐포 깊숙이 들어가는 점이 입증돼 형사 재판에서도 유죄가 나왔습니다. 이번 배상 확정 판결 역시 PHMG 성분입니다. 반면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가 쓴 CMIT 또는 MIT는 폐질환과 인과관계 입증이 부족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다만 항소심에선 이 성분도 폐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증거로 채택돼 있는 상황입니다. 유죄가 나온다면 그 절반의 책임을 보다 확실하게 물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정부가 인정한 피해자 5천여 명 중 절반가량은 CMIT와 MIT 성분을 썼습니다. 형사소송 항소심 선고는 내년 1월 내려집니다. MBC 뉴스 김재인입니다.